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먼저 라이브 설전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 대화의 중요성과 평화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은 경축사 비난 그리고 또 발사체로 응답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압박이 절정에 달한 듯도 합니다. 우선 발사체는 3주 사이에 벌써 6번째고요. 이달 들어서 벌써 4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고도하고 또 날아간 거리 또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7월부터 따지면 6번째가 되고 5월에도 2번 쏘아 올렸기 예. 때문에 올해 들어서면 벌써 8번째 이제 예. 쏘아 올린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분석이 나온 게 고도가 30km였다. 오늘은 또 이렇게 되는데 고도가 낮아진다면 비행 궤적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자꾸 이제 쏘아 올리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평통, 그러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문제 삼았고 또 한 가지는 군비 증강 사업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예. 근데 그 한미 연합 그 주의소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방어 훈련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반격 훈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더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맞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엊그제 우리 그 국방 당국이 그 군비 증강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평통 대변인이 또 이제 크게 이제 반발하면서 문제 삼았는데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좀 일단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 기구인 이 조평통이 이제 대남 압박에 나섰는데요. 근데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그 담화를 광복절 경축사를 매우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이거 뭐 문 대통령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요 남조성 당국자라는 표현을 썼고 제가 또 옮기기에 좀 민망한 원색적인 비난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8.15 경축사가 나온 다음 날 특히 그 조평통이라는 기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 그 지난번에 저희 이제 권정근 그 북한 담당 미국 담당 국장 발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었죠, 청와대에서. 예. 그런데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조평통이라는 기구는 말하자면 대남 관계를 전담하는 거의 공식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말 북한의 공식 성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대개 여태까지 그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그 말폭탄을 던지든지 실제 도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번처럼 주먹과 욕지거리를 같이 한 건 처음이었다. 그것도 네. 특히 그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남조선 당국자라는 게 결국 문 대통령을 이름만 거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직접 지칭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매우 모욕적인 그 방식으로 한 것은 사실은 제가 우연히 오늘 전에 연합사 부사령관 지냈던 분하고 이제 점심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분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네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는 김정은 그 위원장이 한미 훈련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했는데 왜 계속 지금 훈련을 진행하느냐 하는 거를 아주 강하게 어필함으로써 사실은 한미 간에 이간도 시키고 그리고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자기네 어떤 그
말하면 거기도 이제 충성 경쟁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있고 더더구나 지금 그 8.15 경축사에서 나왔던 그 우리 대통령 그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두고 뭐 야당에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이 글로벌 호구가 됐다는 네. 그런 저 야당의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 자 러시아도 영공 침입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어필을 못했고 그죠? 중국과는 이른바 저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저자세라고 이제 비판받고 있고 일본과는 갈등하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우리 뭐 방위 문제 갖고 지금 뭐 거의 모욕적인 그런 조롱하는 듯한 태도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니까 차제에 확실히 그 남쪽을 길들이겠다. 네.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이 자기네의 어떤 그 이 한미 훈련을 사실상 그 없애도록 만들므로써 이 사람들이 재래식 군비의 그 강화에 대해서 중기 지금 그 증강기 군비 증강 계획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재원으로는 사실 지금 저희의 GDP 규모로 보면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군사력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비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이거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네의 비대칭 전력인 핵의 위력을 더 강화하겠다. 부상시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그 카드가 깔려 있는 그 거예요. 말씀 맞는데 예. 이제 북한은 자기 나름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제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 군사 합의문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남북 간의 단계적 군축을 한다. 예. 이 대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무력 증강 같은 경우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남조선 당국 니네가 단계적 군축한다고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해놓고 왜 군비 증강하느냐? 예. 그러면 결국은 남북 합의 위반 아니냐? 북한의 논리는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럼 니네는 왜 그럼 미사일 계속 쏘아 올리느냐? 여기서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그 접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미 훈련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이미 다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그 훈련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됐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그 환수되는 걸 전제로 한 가상 훈련.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 대장이 이제 부사령관을 만나는 식으로 해서 가상 훈련을 하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권 문제가 걸려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 갈 길은 가면서 거기서 또 우리 어떤 그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도 관리를 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갈 길은 가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대응 기조라고 하는 것들을 그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힌 건 대화 기조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 밝혔고 네. 또 오늘 통일부 부대변인도 보니까 이제 그 브리핑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계속 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던데 이런 점에서 보면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가겠다라고 네. 하는 이 그 노선을 분명히 정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 양에 있어서는 북이 이제 그 네. 뭐 장사장포를 위시해서 많이 갖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의 현무2, 현무3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 저희 그 방어 체계나 여러 가지 그 정확도 그다음에 타격 그 역량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네. 저희가 오히려 우위에 서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북을 도발할까 봐.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그 6, 7번씩 저런 도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으면서 대응 못하나가 사실은 지금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북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북을 가능하면 자극하지 말고 우리가 또 언젠가 다시 대화 기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더구나 대응하는 것이 뭐 적절치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과거에 저희가 이제 지내온 그 이 예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1976년에 판문점 도끼만행기 사건 때 예를 들었지만 그 너무 오랜 일이고 사실은 2010년에 이 천안함 피격 연평도 그 포격 사건 이후에 저희가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북에서 포격 훈련하면 다시 공격하겠다 그랬다고. 네. 그럴 때 우리가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김관진 장관이 공격하면 원점 타격하겠다, 네. 괴멸시키겠다. 그리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쪽도 큰 소리만 쳤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재래식 군비를 갖고 전면전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한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서로 아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군사력의 대결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사기라 그러잖아요. 사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결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끔은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자꾸 우리를 도발하면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의 원칙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선 조치 후 보고예요. 자위권 차원에서 만약 북이 도발을 하면 그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먼저 조치하고 예를 들면 F-15K 같은 거로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하고 그다음에 보고하라. 이게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우키로 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상황을 자 중국도 봐,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봐, 러시아도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어디에 도발에 대해서도 제대로 무슨 자기 목소리를 내서 대응을 못한다는 그거는 주권 국가로서 그거야말로 주권 국가로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겨우 이제 통일부 차원에서 대응한 거잖아요, 그죠? 뭐 조평통에 했으니까 통일부가 했다 할 수 있으나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한 거로 전 봐요. 국방 준비 계획을 얘기한 것도 저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아주 화학적 반응을 격렬하게 보였잖아요. 저는 차제에 현무 3가 됐건 현무 4가 됐건 저희도 동해안 쪽에서 한번 동해 향해서 한번 실험을 하는 우리도 자유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점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걸 북이 쏘아 올렸을 때 우리 군이 대응 차원에서 현무 쏘아 올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아마 기억들 하시겠죠. 서해 쪽에서 그렇습니다. 쏘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2018년 이후에는 그러지를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기서 결국은 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동관 수석이 말씀하신 게 몇 문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겨 있는 게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더 세다. 깔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면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쭉 가다가 안 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그러니까 입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상황 관리를 해 들어가면서 일정하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진척되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척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가느냐 마느냐라고 해서 시한을 연말로 잡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면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부분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 이것이 지금은 목전의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어떤 로우키로 그러니까 접근에 들어간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차원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이전 수석은 우리도 이제 뭔가 시험 삼아 현무라든지를 통해서 동해 쪽으로 쏘면 어떨까라는 식의 이제 의견까지 냈는데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그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죠. 9시에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 NSC 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 좀 연결해서 그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있었고 또 발사 배경은 뭐로 보고 있는지 또 그 조평동의 비난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뭔지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네, NSC 상임위원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사체의 비행 거리나 고도,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는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듯이 이 20일 이후부터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 이 발사체 발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맹 비난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좀 있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인 만큼 통일부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대신하겠다면서 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 대통령도 이 경축사를 통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어서는 안 된다. 대화의 장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북한을 설득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 NSC에서는 오늘 발사체에 대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발사 배경에 대해서는 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앞두고 어떤 대남 지렛대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또한 청와대 입장은 아까 전에 김종배 평론가의 분석처럼 어떤 위기 관리의 어떤 스탠스가 좀 느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 거 청와대 기초 판단의 어떤 힌트가 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월 1일에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이제 보고를 하기를 그 지금 이 북미 간에 그러니까 채널이 가동이 대화가 계속되고 있고 아마 그 8월 말쯤에 실무 협상이 열릴 것 같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건데 청와대가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가서 했던 보고 이 어떤 그 정보를 만약에 공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응 기조를 좀 설정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 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게 8월 20일에 끝나고 그 뒤에 뭔가 하나 어떤 그 전환점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관리라고 하는 게 일정 관리의 측면도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해봤자 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청와대가 어떤 그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을 뭐 이제 최대한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사실은 전망이 정확히 서야 대응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그러면 자 이제 8월 20일 이후에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오늘 이미 공언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제 저쪽도 이제 말폭탄으로 이제 겁주려고 그러는 걸 가능성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자 무슨 뭐 개성공단 문제니 금강산 문제니 이건 이제 풀어도 미국하고 얘기해서 풀 거지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 통해서는 이제 안 하겠다. 당신들이 이제 지렛대가 없는 걸 우리가 다 꿰뚫었다는 식의 얘기거든요. 곧 깔려 있는 게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그 촉진자로서 끼어들 여지가 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첫째. 그다음에 재개돼도 매우 지루한 협상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 저번에 했고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그 협상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래식 군비 축소 문제뿐 아니고 한미 연합 훈련의 문제도 계속 제기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그 소개했던 그 이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지냈다는 분 그분도 제일 걱정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 같은 거라도 꺼내갖고 이제 우리한테 그 위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 지금 군 안팎에서 굉장히 걱정을 사실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근본적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북한을 왜 불량 국가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량 국가의 불량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로 치면 약간 조폭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폭 영화 많이 보는데 딱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원칙을 지키라예요. 양보하고 조폭들 간에요. 아니 조폭을 상대할 때는 원칙을 지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팔 하나 띄워주면 봐줄게. 그다음에 다리 띄워주면 봐줄게. 그러다 목숨 내놔야 되거든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자릿세 받다가 너무 엽기적인 엽기적인가요? 그렇죠.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저도 뭐 남북 간의 긴장을 우리도 같이 고조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바로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니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최소한 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은 보여줘야 국민도 안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의 사기예요. 요새 왜 그냥 뭐 술판 버리고 이런 게 유난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거든요. 지금 뭐 난데없이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주한미군 이슈가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오늘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미국 그 워싱턴 백악관의 반응은 공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옆 나라 일본에선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또 이번에도 언급해서 뺐습니다. 미국하고 잘 분석하겠다. 또 미국의 찰떡 공조를 좀 강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익히 앞서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보면 한미일 안보 구도에서 그 우리 입지가 좀 축소되는 모양새로도 읽혀질 수 있는 지금 환경으로도 있어요. 한미일 구도를 떠나서 한미 간에 예. 지금 주한미군 감축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사실은 그 전부터 나왔던 건데 예. 그 전에 사실은 더 직접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도 그러니까 짚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엊그저께도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벽 그러니까 멕시코와의 장벽 건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올해 초에 트럼프가 국방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미국 일부 주 정부와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스톱이 됐었어요. 예. 올스톱이 됐다가 7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전용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마 그 잊으면 안 되는 게 지난 바로 그 즈음에 3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네. 주한미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시설 예산이 그게 지금 그 멕시코 장벽 건설에 전용될 어떤 우려가 있고 그 전용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떤 기자회견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 미국 멕시코 그 국경 장벽 건설에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이 투입이 되는가? 이 네. 문제를 제기했다가 쏙 들어간 게 이제 소송 때문에 올스톱 되면서 그러니까 쏙 들어가 버렸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불거질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지금 방위비 분담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고 계속 봐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좀 추적할 필요는 있다. 요즘은 좀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 지금 한일 경제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노골적인 대남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항상 예전에 전례도 보더라도 북미 협상 국면에서는 항상 그 전략적으로 그 대남을 압박을 해왔었는데 이런 가운데 보면은요, 그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일본한테 던지는 메시지 또 북한한테 던지는 양측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강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13일에 그 아덴만으로 출항한 강감찬호가 미국에 요구했던 대로 그 호르무즈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한미 동맹이 좀 어느 정도 강화되는 대외 메시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 지금 예. 뭐 지적하신 대로 뭐 저 당국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죠. 예. 그게 아니다. 이 강감찬호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되는 것이 예. 아니다. 그런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대개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의 예. 상황을 보면 대개 이제 하나는 정비, 하나는 대기, 하나는 파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력이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이 파견을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강감찬호가 이제 같이 활동 범위를 넓혀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예. 이제 일반적 예측이었고 그리고 아마 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 파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겉으로 지금 공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암묵적으로 네.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건 뭐 이제 뻔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이 방위비 문제 결국 돈의 문제 네.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전부가 정상 외교예요. 따지고 보면. 자, 우리 그 아베 총리가 잘 알다시피 마라라 공가 무슨 그 골프장 가가지고 벙커에서 넘어지면서까지 푸들 소리 들어가면서 어쨌건 해서 뭐 얻어낸 것도 있고 못 얻어낸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얻어낸 게 뭐 사실 많죠. 일일이 다 얘기 못하지만. 예. 자, 지금 정상적이라면 지금 트럼프, 김정은 간에 그런 브로맨스가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백악관부터 밑에서도 전부 부정적인데 지금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 김정은 간에 그것도 정상외교의 힘인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정상 간에 우리가 뭐 미국 대미 정상외교를 강화해서 다시 뭐 이런 돈 너무 그렇게 압박하시면 곤란합니다. 논리를 설득해서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지금 제일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저번에 저희가 한번 그 공공외교, 퍼블릭 디플로매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의 조야의 여론을 움직이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과거에도 이제 저희가 그런 이 정상외교 뒤에서 움직이는 마크 채널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 때 이를테면 그 저 빌리그레암 재단이나 우리 한국에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저 풍산의 유진 회장이나 이런 예. 인맥들이 작동을 했는데 이 트럼프는 사실 그런 인맥이 닿는 인맥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면 정화 안 되면 뭐 이방카 쪽에 닿는 인맥을 하든 쿠시너에게 닿는 인맥을 하든 그런 쪽을 지금이라도 열심히 뚫어서 그런 그 비공식 외교로 또 설득하고 이 트럼프를 잘 달래서 저희 쪽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매우 많다. 왜냐 예. 이 양반은 쉽게 얘기해서 공식 채널의 외교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비공식 외교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호르무즈 그런 파병과 얘기. 관련해서는 좀 한 말씀만 좀 걸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그 청해 부대를 작전 지역을 변경을 하면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마 이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요.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뭐 인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건 작전 지역으로 변경으로 보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은 통상적인 작전 지역의 변경 확대로 보기에는 너무나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누가 했냐면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 간사가 이미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예. 그렇게 간단하게 아마 그 처리가 되고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요즘 좀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첫 번째 주제. 예.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네. 그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고 여야 간에도 비공식 채널로 이런 건 좀 서로 양해하자. 그리고 충분히 난 양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그런 그 여야의 안보에는 초당적으로 그 헤쳐가는 그런 지혜를 서로 네, 첫 예, 번째 보였으면 주제 좋겠어요. 그 여기서 뭐 마무리할 텐데 한마디로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전 수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강한 힘만이 평화를 지킨다. 이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 미사일 참관할 때 얘기했잖아요. 강한 무력만이 이 안전과 평화를 담보한다 이러면서 그 어떻게 저희야말로 뭐 대화도 물론 중요한데 네. 대화로 담보되는 평화는 매우 제한적이다. 저는 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뽑은 말은 대답은 이미 했다. 이겁니다. 그 네. 대답을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앞서 인용한 대로 대화 기조로 가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이미 했다. 요즘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두 분 다 간결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